그래서 5분 책방 알쏭달쏭 미지의 세계네. 독자가 이것도 초등학생용인가요? 내용이 어렵진 않겠네요. 네. 전반적인 뇌의 특성, 뇌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몰랐던 사실 있어요? 여기서 식물 인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뇌사 상태 이야기를 네. 다루거든요. 근데 뇌사 상태는 그냥 그 산소 호흡기가 있어야 네.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식물 인간은 반대로 뇌가 아직 순환하고 뇌가 살아 있어서 뇌가 이렇게 직접 반응을 해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데 뇌사는 그걸 못 한다고. 그래요? 뇌사가 더 죽음이네요. 네, 맞아요. 뇌사는 그냥 사망한 상태라고. 하긴 식물인간이었다가 깨어나기도 한 사람들 있어요. 한 26년 동안 아내가 남편을 간호했어요. 식물인간인데 근데 남편이 갑자기 눈을 떠서 안녕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대. 26년 지났으니 남편은 좀 덜 늙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덜 늙었어요? 그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거 계속 누워 있으면 노안이야. 그런데 그게 세월의 풍파를 겪고 감정을 겪은 게 아니라서 늙어서 너무 젊어서 남편이 안녕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또 뭐 운해와 잔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운해는 뭐예요? 운해는 뭔가를 좀 창조해내고 그러니까 뭐 미술이라든지 예술 쪽인가요? 예, 예체능 쪽이에요. 근데 반대로 근데 반대로 그 좌뇌는 좀 이성하고 그다음에 철학하고 언어 논리적 사고 이런 거죠. 그러면 논리적 사고니까 그게 좀 약간 T적인 거라고 MBTI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해는 F적인 게 있고. 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언어는 왜 우가 아니고 자예요? 왜요? 언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정을 쓰는 거 아닌가요? 언어적인 지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옛날에 선생님 지능 검사하면 언어 수리 능력이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언어하고 논리. 근데 이제 언어라는 거는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건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네요, 민서도.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의사소통이잖아요. 근데 의사소통이긴 한데 자기가 쓰는 용어라든지 그런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정확하게 써야 한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하는 사회성을 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공간 지능이 되게 낮게 나왔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내가 공간 지각력이 좀 떨어져요. 퍼즐 같은 거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길도 선생님은 길 보고 찾는 게 아니라 간판 외워서 찾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간 지능 같은 걸 좀 개발하는 게 좋다. 저랑 비슷하시군요. 너가요? 잘 찾지 않나요, 길? 길은 잘 찾는데 저도 퍼즐하고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 같은데. 퍼즐하고 블록을 이게 새롭게 창조를 했지 원래 조리법대로 하는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블록은. 근데 이제 미선 자라나는 과정이니까 또 그걸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두면 안 되죠. 그죠? 뭐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뇌에서 뭔가 강점으로 유전적으로 받은 게 있고 또 강점이 아닌 걸로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요? 강점을 개발할까? 아니면 부족한 걸 보완해야 할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저희 진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거를 확실하게 많이 파는 게 좋다고 하고 근데 또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뭔가 하나를 딱 잘하는 거를 계속 잘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 구멍들을 보완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되게 너무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걸 정말 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니네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잘하면 그게 굉장히 자기 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인 게 아니라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걸 잘해, 좋아해 라는 것 때문에 그 집중과 선택은 이성적인 능력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어떻게 보니까 딴 거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1학년 수준에서 잘하는 게 정말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영어 때문에 수학을 포기해. 이런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해보고 자기 강점이 드러날 때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애들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그냥 게으름과 상호 보완적으로 쓰는 것 같아서 게을러서 어렵고 복잡한 게 싫어서 사탐런이라고 그래가지고 과학이 되게 어렵잖아요. 과학에서 사탐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과 애들이. 이건 그냥 되게 명백하게 도망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걸 하자는 취지가 아니죠. 그럼 나는 암기를 못해. 그럼 암기를 못하면 공부를 못하죠. 나는 쓰는 걸 싫어해. 그럼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중해서 선택하고
뭔가 간지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집중과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 되게 잘할 때, 되게 잘하려면은 막 그런 노암 촘스키 같은 그런 언어학자는 6살 때 아빠 논문을 봐줬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로. 네? 6살 때 아버지 논문을 봐주고 그랬어요. 선생님 에? 존경하는 진짜로? 그 저기 이해 가능한 아니, 인풋이라는. 이거 읽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걸 교정해 줬어요. 아버지 여기가 틀렸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책을 보고 스스로 독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막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천재의 삶이 또 있잖아요. 근데 천재가 아니면은 그걸로 밥벌이를 못하냐 그건 아니지만 뭘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 니네가. 그렇잖아요. 너네들이 다이소처럼 이것저것 다 해봐야 뭘 잘하는지 알고 그리고 뭘 못해도 그걸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바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얼마나 잘해야 안 한다는 걸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나는 이거 소질이 없어서 안 한다 이 말 엄청 잘하거든요. 어린애들이. 다른 거 얼마나 잘하길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지. 다른 걸 얼마나 잘하길래 그걸 안 해? 그러면은 막 그림은 그려가지고 좀 새가 날아가다가 벽화 그렸는데 거기 막 떨어져 죽고 이래야 되는데 니네 그런 애 없잖아요. 글을 잘 써가지고 그냥 뭐 그 브런치에 투고했는데 거기에 막 펀딩이 붙어가지고 한 달에 몇 백씩 벌어. 그럼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닌데 그냥 겉멋만 들어서 다른 걸 하기 싫다. 이건 좀 그렇죠. 선생님 고등학교까지는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뭐든 보완해요. 뭘 못한다는 기분은 좋지 않아요. 뭘 못한다는 기분 자체가 되게 사람을 무력하게 하니까 내가 못하는 걸 좀 잘한다. 고등학교까지는 다 해보고. 다 해보고. 근데 그 마음 자체를 가지면 안 돼. 그리고 다 변화할 수 있으니까. 남들은 한 번에 할 걸 남들은 자기는 10번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교과 과정에 있는 거 안 한다는 건 자체는 그냥 게으르다. 마인드 자체 게으르다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근데 왜 미지의 세계예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뭐 모르는 게 많기도 하고 뇌는 되게 뭔가 포괄적이기보다 되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뇌는 또 다른 더 멋진 일을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미지의 세계 이렇게 얘기한 거 같아요. 예전에는 마라톤을 2km를 5km를 5분 안에 들어오면은 심장 무리가 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 사람 뇌과학자인데 심장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뇌가 극복할 거라고. 근데 실제로 극복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극복한 이유는 계속 그 시간 내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사람의 뇌는 되게 무한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가진 뇌의 20%도 안 쓰고 죽는다고 하자.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쓰? 100%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천재가 되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굉장히 몰입을 해서 뭔가 장인들, 마스터들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러면 내가 어느 때 어떻게 하면 훈련이 되면 좀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아웃라이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있으면 표준 편차 범위 없이 그냥 딴 데 우두커니 있는 애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노력을 하진 않았죠. 그 뼈저리 좀 다르죠. 근데 그 뼈저린 노력 자체가 애들이 그것도 재능이라고 하니까 노력도 재능이라고 하니까 그 재능 노력을 어떻게 하냐고 막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고. 일단 어떻게 해요? 민서는 물어봅시다. 근데 그 노력이란 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네. 어떤 게 노력이에요?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할 수 있고요. 해봐야죠. 루틴이에요. 루틴 노력은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지지 않고 컨디션에 지지 않고 기분에 지지 않고 매일 하는 거야. 우와. 그게 뭐가 됐든 독감에 걸렸어도 하는 거예요. 뭐지? 근데 그게 못하잖아요 보통. 그죠? 매일 죽을 때까지 매일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단발에 뭘 얻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나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루틴으로 해가지고 뭘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되게 애매하게 그냥 저는 똑똑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 노력의 의미를 좀 알게 된 것도 좀 나중인 것 같아요. 나는 노력의 의미를 좀 일찍 깨달으면 인생에서 좀 가치로운 일이 많죠. 민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능이 지적 능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뇌니까 지능이죠. 네, 그렇죠. 지적인 능력이 뭔데요? 저는 이게 애가 공부를 잘한다 하고 그 다음에 지능이 높다 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능은 이제 조금 더 뭔가 범위가 더 넓은 것 같아요. 지능은 그러니까 뭐 사회성하고 그 다음에 뭐 공부 성적도 되고 학습 능력도 지능이죠. 지적 능력 또. 그 다음에 무슨 운동이나 뭐 예체능도 다 지능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중지능 이런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이제 뭔가 되게
되게 뛰어난 사람한테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총점이 뛰어난 사람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지능 검사 같은 거 하면은 그거 막 그 자기 이해 지능 알죠? 이런 게 좀 높게 나왔거든요. 메타 인지 능력. 기억나요? 제가요? 네. 어. 자기 이해 지능하고 그다음에 뭐 수학 논리 지능이 되게 높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막대기가 되게 많아서 친구들이 구경 나왔다고.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아는 능력도 지능이죠. 그렇죠. 되게 어려워요. 자기 자신 알기 제일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운동 지능이 그 높은 거 중에서는 제일 낮았는데 그래도 그것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모두 골고루 높기가 되게 힘든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만 되게 부족하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 친화 지능도 있어요. 자연을 아끼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것도 재밌는 건 아니지. 능력이죠. 그것도. 자연 친화 능력, 사람의 기분을 아는 능력, 전략적 지능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지능 검사라고 하면 엄마들이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심리 검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다중지능 검사라고 얘기해요. 다중 지능 검사라고 하면 어머니들이 되게 예민해지세요. 지능이라는 말이 되게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게 예민하죠. 어떻게 변해 그게? 그냥 선천적인 게 어떻게 아니고 변하지 왜 않아. 변할 변하죠. 변하지 않아요? 변하죠. 근데 천재까지는 힘들어요. 근데 그냥 보통은 변하지 않나요? 지능이라는 게? 그죠. 뭐 하세요? 그거 뭐 그리고 엄청 식욕을 조절하는 거 있죠. 그것도 지능이에요. 식욕을 조절하는 거. 맛있는 걸 적당히 먹는 능력. 먹고 나면 졸리잖아요. 졸릴까봐 좀 덜 먹는 능력. 이것도 지능이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맞죠? 응. 맛있는 걸 한꺼번에 먹지 않는 능력. 네. 그리고 먹고 싶은 걸 다 먹지 않은 것도 지능이라고요. 네. 그리고 되게 다정한 거 있죠, 사람한테. 이 사람이 필요하고 원하는 거 주는 거. 그것도 지능 아니에요? 그죠. 그럼 민서에 남다른 시각으로 지능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지능이라고 생각해.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다정함이 정말 지능이구나. 체력적으로 좀 완전한 애들이 남한테 다정할 수 있거든요. 몸이 막 약하고 이런 애들은 지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남한테 다정해 줄 수가 없고 일단 상대가 원하는 걸 주질 못해요. 막 상대가 젤리를 안 먹는 애한테 자꾸 젤리 주면서 화내는 애들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젤리 안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교정 중에서 젤리 먹으면 이빨이 나간대요. 그런 애한테 젤리를 주면서 우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애가 원하는 걸 주면서 되게 다정한 아이들은 체력적으로 되게 좋아요. 운동신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뭔가 다정한다는 게 되게 굴욕적으로 뭔가를 막 호구처럼 다 뺏기는 애들 말고 다정한 애들은 체력이 되게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것도 지능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근데 이게 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내 삶의 질이 어느 정도 괜찮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네. 자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인간의 의지를 높게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바꿀 네. 수 있다.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주변에서? 아니요. 책에서? 응. 책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위인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다 긍정적이죠. 그리고 계속 미래에 자기 원하는 걸 그려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거 얘기를 좀 소개하자면 그 문학적으로 풀어놨어요? 그쵸? 문학적으로 풀어놓는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뇌에 관련된 이야기를 넣어요. 여기서 가장 재밌었던 게 있다면 뭐예요? 늙으면 저는 머리가 나빠지는 줄 알았는데 머리가 오히려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지는 측면도 있죠. 사회성 같은데. 근데 기억력이나 이런 건 좀 나빠져요. 아니 근데 막 지혜나 막 되게 그렇죠. 삶을 많이 살아서 막 이렇게 알 수 있는 지식 같은 거 말고도 그냥 원래 뇌가 그냥 되게 더 똑똑해진대요. 늙으면 늙을수록. 어떤 측면이요? 그러니까 여러 판단 능력? 측면에서 판단 그러니까 능력? 여러 측면에서 뇌가 생각해지는 게 더 많아져. 생각하는 폭은 넓어지죠. 그러니까 처리 속도 같은 건 높일 수 있죠. 선생님 어렸을 때 7살 때 지능 검사를 했는데요. 유치원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검사할까?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검사해요?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 그러면 지금 알고 있는 거가 뭔지 쓰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왜 머리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머리에 있는 걸 어떻게 측정해? 뇌를 빼가지고 저기 무게를 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뇌 분야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있거나 더 읽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뭐? 뇌 분야에서? 예.
근데 뇌는 이런 이게 다 시켜가지고 몸이 움직이고 막 이런 기분을 느끼고 이런 거잖아요. 네. 기분을 느끼는 건 뇌 때문인 거 알아요? 네. 심장이 아니고. 심장은 그냥 뛰는 그러면 거 심장이 아니에요? 막 빨리 뛰는 건 뇌 때문인가요? 뇌에 연결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에 드는 막 상대를 보고 아, 갑자기 그럴 때. 심장이 뛰는 거는 뇌가 명령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심장이 막 움직이는 건가요? 심장은 교감 신경은 자아가 아니잖아요. 내가 막 손처럼 움직이라고 해서 심장이 뛰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감정은 뇌가 시키는 거 맞아요. 네. 뇌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약간 심장은 자아가 있는 건가 약간? 그러니까 조절이 되진 않아요. 빨리 뛰라고 빨리 뛰고 뭐 늦게 뛰라고 늦게 근데 뛰고. 그런 뭐. 거는 빨리 뛰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달릴 때나 그럴 때 숨이 차면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그런 건 뇌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가 산소가 부족하면 그걸 보내지 않을까? 위기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요? 뒤에 멧돼지가 쫓아오면 심장이 많이 뛰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원하는 상대를 만나면 그 정도로 위기라고 느끼나? 그 정도의 긴장감을 느끼나? 긴장감을 느끼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다 기분 때문이라는 게 내가 다 감정을 먼저 얘기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죠. 심장이 아니라 뇌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뇌 크기. 뇌 크기가 크면 클수록 머리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축하드립니다. 걸로 아니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머리 크기가 상관이 없대요. 아 그거는 전체적인 몸에 대한 머리 크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래? 몸의 크기 상관없이 그냥 뭐 소 뇌하고 그 다음에 침팬지 뇌하고 봤을 때 그냥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요? 뇌 크기는 그러니까 세대가리라고 하는 게 새가 머리가 작아서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세대가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잘못된 미스군요. 맞아요. 머리가 크다고 뇌에서가 커가지고 좋은 근데 거예요. 그거랑 반대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머리가 두상이 클수록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데요. 해마가 형성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읽고 나서 선생님 남편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좀 머리가 크면 그러니까 뇌가 클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뇌가 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 뇌가 크면 거기 안에 있는 해마라는 구역이 좀 더 확장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뇌가 넓으면 해마가 밀도가 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머리가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니까 머리가 크면 당연히 뇌가 크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의사들의 하는 말로는 치매 걸릴 가능성이 되게 작대요. 뇌가 크면. 그럼 아이돌들은 치매 잘 걸리나? 뭐 그런 식으로 위로하고 싶겠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미지의 세계다. 그래서 뭘 알고 싶은데요? 미지의 세계고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를 파헤쳐 보고 싶다. 어떤 식으로? 뭐 병을? 뭐 치매를? 네. 기억을? 아니면 내 뭐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서 내가 잘하던 걸 못하던 걸 잘하면 내가 연결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궁금하긴 하죠. 장기 기억 요즘 애들은 장기 기억으로 뭐 넘길지를 못하고 가르쳐 주면 그날을 아는데 그 다음날 까먹거든요. 그 단기적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뇌의 어느 부분 때문인가 그런 거 궁금하고. 해마 아닐까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알아요? 그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때는 아는데 원래 그게 여러 번 반복하면 다시 출력이 되는데 반복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사람들이 방탄요리라고 하죠. 머리가 들어가질 않는다고 밖에서 들어가지 않고 배우면 아는데 그 다음날 까먹고 온다. 그게 뭐 릴스나 쇼츠 때문일 거라고 많이 추측한대요. 왜지? 그러니까 그게 뭔가 되게 적극적으로 머리를 쓰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되게 우연히 봐서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은 뇌가 필요 없는 뇌세포를 꺼버린대요. 그래 너는 이런 뇌세포 필요 없어. 걔는 내가 주는 대로 그냥 보기만 할 거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를 배우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쓴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냥 다 알려주면 네 알아요 이렇게 하고서 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머리를 좋게 만들려면은 쇼츠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게임이 낫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게임은 별로 도움이 안 되나요? 게임도 종류마다 그러면 그럼 유튜브 동영상 대 게임. 동영상이 훨씬 낫죠. 동영상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영상을 보고서 그냥 끄지 말고 동영상을 요약을 해보거나 잠깐씩 말을 해보는 건 괜찮아요.
동영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이게 많아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뇌가 그러니까 뇌가 빠져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이 가끔씩 들 때는 그냥 뭐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목이라든지 가끔씩 읽거든요. 그냥 소리 내서. 그럼 되게 버벅거려요. 엄청 그냥 원래라도 버벅거리는데 진짜 많이 버벅거려요. 뭔 소리예요? 멍 때릴 땐 버벅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멍 때리니까 이 글씨가 안 읽혀요. 그럴 때는 이 반대로 글씨를 많이 읽어보도록 해요. 낭독을 하면 뇌에서 내 소리가 나잖아요. 내 소리하고 그 문자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머리가 엄청 애쓰거든요. 이게 만약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를 찾고 목적을 찾으려고 머리 그 목소리에 맞는 그 기호끼리 매칭을 하려고 엄청 애쓰잖아요, 머리가. 그러다면은 그 세포가 연결돼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도 도움이 돼요. 낭독은 진짜 중요하다고 해요. 속독 말고 음독하라고 그러거든요. 말로. 내가 책을 버벅거리고 있다. 그러면 진짜로 이거는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얘가 평점 몇이에요? 2.5. 왜? 왜? 왜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점이? 절반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점이 2.5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또? 깊게 아니요. 이해 못한 건 아니고? 이해 잘했는데요. 근데 왜 2점이냐? 어떤 점이 아쉬워서? 아니 아니 아쉬워서가 우소는 5점이나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니까 내 취향에 어디가 안 맞냐고. 취향 안 맞는 게 아니고 절반이나 줬으면 많이 줬잖아요. 그럼 나머지 절반이 날아간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 만점이 되려면 뭐가 포함됐으면 만점이 줬으면 만점일까? 그냥 내 취향. 그냥 내가 좋아할 스타일. 뇌 이야기를 미서 좋아하는 대로 꾸미면 어떤 건데요? 아까 뇌라는 주제가 별로 저한테 좋아하지 뇌라는 않으니까. 주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요? 네. 주제 말고 책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럼 어떤 책 읽고 싶어요? 문학 말고? 언어를 좀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잖아요. 감정의 언어에 너무 매몰되는 것 같아서. 궁금한 게 없어요? 학교에서 교육과정 많잖아요. 그 중에 궁금한 테마. 이거 좀 읽어보고 싶대. 옛날에 천체 같은 거 궁금해 했잖아요. 별 같은 거. 그러면 어떤 게, 아니면 물리, 생물, 이런 것 중에 과학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사회 중에서도 철학자를 알고 싶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교과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을 텐데 1학년 때. 정주하면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에서 배우고 싶어요? 알겠어요.